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3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에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주어진 진립값 또는 리미트 스위치 LS1, LS2, LS3에서 입력을 주었을 때에 출력 X와의 관계표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문제에서 이 진립표 주어졌죠? 이 표를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죠? 예. 자, 첫 번째 1번 문제. 진리가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카르노도, 그죠? 근데 카르노도라는 거 우리가 거의 문제 푸는 경험이 없을 거야, 아마. 이번 시간에 카르노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 방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문제 준 진리표에서, 그죠? 자, 볼까요, 한번? 진리표에서 입력이 LS1, 그 다음에 LS2 리미트 스위치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고 이게 입력이고요. 얘가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 입력과 한 개 출력이죠. 자, 카르노도에서 문제 출제자가 미완성된 카르노도 요 그림을 했냐면 LS1과 LS2는 요 횡축에다 해놨네, 그죠? 요게 LS1과 LS2, 즉 LS1과 LS2니까 LS1이 0, 0, 1, 1 바뀌고 LS2는 0, 1, 1, 0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S1과 LS2는 동시에 요 횡축에다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입력. LS3는 밑에다가 0과 1로 바뀔 때, 그러니까 리미트 스위치가 0과 1로 바뀔 때에 그때 이제 출력이 나타나느냐, 그것다가 이제 표현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자, 요 카르노도 그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자, LS1이 0, LS2가 0. 그럼 어느 위치예요? 바로 여기 위치죠. 자, 여기 위치 쓸 때 LS3가 0. 그러면 LS3가 0이니까 바로 여기거든요. 자, 00이고 0일 때, 그죠? 그때 출력 봤더니 0 나오잖아요. 따라서 요 빈칸의 요 부분은 0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요. LS1과 LS2는 변함없이 00인데 LS3가 1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요? LS1 0, LS2 0, 그 다음에 LS3가 1이죠. 그때 출력 역시 0이에요. 그래서 0이에요. 그죠? 예.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LS1, LS2인데 LS는 0이고 LS2가 1일 때, 그러니까 LS는 0이고 LS2가 1일 때, 그 다음에 LS3가 0, 그죠? 그 상태에서 출력이 역시 0 나와요. 따라서 요 칸은 0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LS는 0이고 LS2가 1이야. 근데 LS3가 1로 바뀌었을 때, 그때 출력이 1이 나오네. 그죠? 따라서 밑에는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부터 볼 게 아니고, 이거는 11이니까 요 밑에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봐야죠. 그럼 여기네, 여기네. 그죠? LS1이 1이고, LS2가 0일 때에, 즉,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죠? 맞는 자리 찾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LS3가 0일 때에, 그때는 출력이 0 나오죠. 0.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LS1이 1이고, LS2가 0이고, 그 다음에 L3가 1로 바뀌었을 때에, 그때 출력이 1이 나오래. 그래서 밑에 부분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S1과 S2가 1일 때, 그 다음에 L3가 0일 때에, 그때 출력이 1 나와요. 따라서 이 부분은 1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LS는 1이고 LS2가 1이고 LS가 1일 때에 그때 출력이 1 나오네. 따라서 밑에 부분은 이제 1이 되겠죠. 자, 1번 문제. 요 카르노도 진리표과 표를 이용해서 카르노도 완성하는 건데 요 의미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좀 전에 물어봤던 물음 1에서 카르노도에 대한 논리식을 쓰시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요 카르노도를 갖다 작성했거든요. 자, 그러면 논리식 X라고 한다면 출력 X는, 자, 어떤 경우에 출력이 나오겠어요? 보니까는 여기 봤더니 LS1, LS2, 그죠? 1일 때,
그때 이렇게 나오래. 근데 가만히 봤더니요. LS1과 LS2 1일 때, 즉 여기다 써볼까요? LS1, LS2가 동시에 1일 때에 LS3 봤더니 0과 1에 상관없이 항상 출력은 1 나오네. 그죠? 이거 묶어버리면 아, LS3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신호하고. LS1과 LS2가 1일 때는 무조건 출력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출력이 변함없이 1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묶어버리면 그때는요. LS2 1이야. LS2 역시 1이야. LS1이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LS2는 무조건 1 나오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LS3가 1일 때에 요때 LS3가 1일 때에 그때 무조건 1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때 묶으면요. LS2와 LS3의 엔드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 이렇게도 묶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묶어봤더니 1, 1, 즉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LS1이 1일 때에 LS2가 1이든 0이든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LS3가 1일 때 LS3에 묶음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카르노도 이용해서 논리표, 논리식 작성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죠? 어느 다른 입력이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나머지 두 가지 입력만 성립하면 출력 X는 무조건 1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카르노도에서 논리식 작성할 때는 이렇게 이런 묶음, 그 다음에 이런 묶음 1이 나오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그러면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진리값과 좀 전에 했던 물음 2의 논리식을 이용하여 물음 2에서 나왔던 논리식이 바로 이거였죠. 그죠? 이거 갖다 이용해서 무접점 회로 그죠? 무접점 회로. 그럼 무접점 회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LS1, LS2. 자, 그럼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LS1 입력. 그죠? 여기서 쭉 간단 말이야. 거기다 동시에 LS2. 여기서 이렇게 입력이 나오겠죠? 자, 근데 첫 번째 출력이 나올 경우는 LS1과 LS2의 무슨 결합? 엔드 결합. 그럼 여기서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서 엔드 무접점 논리회로 하나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뽑아오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요. LS2, LS3. 그러면 LS3라는 입력도 하나 그려야겠네. 그죠? 그래서 쭉 나온단 말이야. 자, 두 번째 경우는요. LS2하고 LS3.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엔드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요. LS1과 LS3. 그죠? LS3 나왔고. 그 다음에 LS1.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오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엔드 결합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엔드 한 다음에 중간에 사이값이 5하잖아요. 그럼 얘 입력 3개가 쭉 끌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여기서 5화 해로면 되는 거죠. 5화 게이트. 그러면 X가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 엔드 논리 게이트 3개와 그죠? 5화 게이트 하나 이용하면 3입력 5화 게이트 하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 X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그림은 어느 생산 공장의 수전 설비 개통도이다. 이 개통도와 뱅크의 부하 용량표, 변력의 규격을 풀고 다음 조건에 답하시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문제. A, B, C, D 뱅크에, 그죠? A, B, C, D 뱅크니까 뭐요? 지금 요 전체 수변선을 보면 얘가 중앙 변전소고 밑에 봤더니 변압기가 별도로 A, B, C, D로 나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B, C, D 뱅크에 같은 부가 걸려 있으며 같은 부 걸려 있다. 지금 도면 봤더니 여기 A 뱅크 변압기에 밑에 부하가 1, 2, 3, 4가 있는데 옆에는 똑같으니까 좌동 얘하고 똑같다 이거지. 여기도 1, 2, 3, 4 얘도 1, 2, 3, 4 얘도 1, 2, 3, 4 똑같은 부가 이렇게 계속 병렬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고. 자, 걸려 있으며 각 뱅크 간의 부등줄은 1.3이다. 그죠? 요 변압기, 요 변압기, 요 변압기, 요 변압기, 요 변압기, 요 변압기의 부등률은 1.3이다. 그럼 나중에
여기 메인 변압기, 주 변압기 할 때 부등률 적용해야 될 거야. 1.3을. 전부와 합성 역률은 0.8이다. 역률은 0.8이라고 주어졌고, 중앙 변연소. 중앙 변연소니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중앙 변연소는요. 각각 A 변압기 용량, B 변압기 용량, C 변압기 용량, D 변압기 용량. 근데 부하가 1, 2, 3, 4 부하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똑같다고 했으니까 A 변압기 용량 구한 다음에 4배 해주면 중앙 변연소 변압기 용량이 나올 거예요. 그죠? 즉 문제 내용 자체가 뭐냐? 문제에서 1, 2, 3, 4 부하가 B 변압기 쪽에도 똑같고 C 변압기도 똑같고 D 변압기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그릴 필요 없이 문제 출제자가 똑같다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그림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는 거예요. 똑같은 부하예요. 자, 그러면 요 문제 풀이 첫 번째, 일단 A 변압기의 용량부터 설비 용량부터 구해볼까요? A 변압기. 근데 봤더니 부하가 1, 2, 3, 4부하가 병렬이 있는데 봤더니 1, 2, 3, 4피 더 있는 부하가 부하 설비 용량이 125, 125, 500, 600이로 되어 있는데 옆에 수용률이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면 최대 전력은요. 자, 125 곱하기 수용률 0.8. 그 다음에 125 곱하기 0.8 플러스 500 곱하기 0.7 플러스 600 곱하기 0.84면 되겠네. 근데 이거 지금 단위가 뭐죠? 단위가 킬로와트잖아요. 자, 우리가 킬로와트를 역류로 나눠야지 얘가 P상진력 킬로볼트 암페어로 환산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이건 기본이죠. 따라서 변압기 용량이니까 킬로볼트 암페어로 환산해야 돼요. 그럼 문제에 주어진 역률 0.8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래서 A 변압기 용량을 구해봤더니 그게 몇이냐면은 문제 그 정답처럼 1317.5. 1317.5.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A, B, C, D, 그죠? 부하 용량이 다 똑같으니까, 중복됐으니까, B 변압기 용량도 똑같고, C 변압기도 똑같고, D 변압기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주 변압기, 메인 변압기, 그죠? 메인 TR 용량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1317.5, 그죠? 곱하기 몇 배? 곱하기 4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총 4개니까. 그 다음에 부등률. 이 변압기 간의 부등률이 1.3이라고 했으니까 부등률 나눠주면 되는 거죠. 1.3.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몇 나오냐면 4053.85. 4053.85 나올 거야, 아마.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자, 그러면 변압기 용량은 표준기억으로 답하도록 한다. 그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요. 4053.85보다 큰 거 5000짜리가 있겠네. 그죠? 문제에서 별도로 변압기 용량 표라는 게 없지만은, 그죠? 이 정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는 4000보다 큰 거, 4053보다 큰 거 5000짜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변압기 CT1의 변류비를 구하시오. 자, 변압기 CT1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 구할 때 요 전압을 잘 보셔야 돼. 지금 CT1 위치가 변압기 1차 측이 아니고요. 2차 측이야. 1차 측은 20kV고 2차 측이 20대 6이니까 6kV예요. 요 CT가 설치된 곳의 전압은 2차 측 전압으로서 6kV구나.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CT의 변류비. 그죠? 자, I1 이꼴. 자, CT 변류비 3상이니까 루트 3 곱하기 전압. 지금 6kV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앙 변연소 아까 변압기 용량이 몇이었죠? 변압기 용량이 아마 앞에서 우리가 5000 주력으로 설정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 변류비는 1.2배로 한다. 그죠? 1.2로 결정한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봤더니 몇 나오냐면 577.35. 577.35란 게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럼 변류비 규격표. 1차 측 전류가 봤더니 510.3 나왔으니까 적당한 거는요. 600짜리가 맞겠네. 그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1차 측은 600짜리고
그 다음에 2차 측은요. 2차 측은 표준이 우리가 5A잖아요. 600대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A 뱅크 변압계 용량을 선정하고 CT1의 변류비를 구하시오. 자, 이 3번 문제는요. 일단 첫 번째 앞에서 1번 문제 풀면서 나왔던 결과 있잖아요. 그죠? A 변압기 앞에서 구한 그 결과가 1317.5kV 암페어 나왔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건 규격이 아니니까. 그죠? 1317.5보다 큰 거. 우리가 1500짜리가 있어요. 1500짜리. 일단 첫 번째 정답. 1500kV 암페어짜리 변압기 규격. 그죠? A 변압기 용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변류비. 자, 변류비 I1은 자, I1 이꼴 루트 3 곱하기 요 화면에는 조금 여기 부분이 빠졌는데요. 6kV. 그러니까 변압기 1차 측이 6kV죠. 자, 2차 측은요. 자, 요 화면은 지금 가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도면 보시면요. A 변압기의 1차 측이 6kV고 2차 측이 아마 400V라는 거 알 수 있을까 아마 400V. 그죠? 자, 그러면 400V는 몇이에요? 400V는 0.4kV죠. 그 다음에 A 변압기 용량은 1500이에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 1500kVA, 단위가 kVA니까 단위 맞추기 위해서 밑에 전압도 0.4kV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루트 3 곱하기 400 하고 싶으면 위에 분자를 1500 곱하기 10에 3승해도 괜찮죠. 그죠? 예, 그렇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거나 곱하기 1.2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루트 3 곱하기 400 아니면 150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계산은 상관없어요. 자, 이래서 변류비의 1.2배까지 해서 계산해 봤더니 몇 나오냐면 2489.82 2489.8이란 게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여기 변류 규격표에서 찾아봐야죠. 정확 2차 전류가 지금 계산상 2489.8이 나왔으니까 이거보다 큰 거는요 2500짜리가 적당하겠죠. 그죠? 2500짜리. 따라서 2차 전류는 5A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500대 5.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예요.